처음 이 채널의 사연들을 보았을 때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의 한국 관련 사연은 많은데 저희 일본 사람들의 사연은 거의 없더군요. 아시아의 교육을 이끌어온 저희 나라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제 사연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교육청 정책 담당관 사카이 유키코입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온 저희 일본의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저희 교육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겪은 일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도쿄 교육청의 엘리트 관료가 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확신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고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도쿄 교육청 건물의 유리창을 비추는 순간 저는 이미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교육청 정책 담당관 사카이 유키코. 28살의 나이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오전 회의 자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표지를 넘기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한국 에듀테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동향 보고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부쩍 거세졌기 때문이죠. 저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그들의 것만 못하단 말입니까? 유키코 씨, 오늘 회의 준비는 되셨나요? 오노 부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멘토이자 가장 신뢰하는 상사인 오노 부장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저희가 굳이 이런 회의를 해야 할까요? 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교육 앱이 무슨 대단한... 유키코 씨도 알다시피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SNS에서 떠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명문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한국의 여러 교육 앱들이 띄워져 있었죠. 스피킹맥스, 콴다, 클래스팅. 이름도 생소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한국 에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자의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우리가 왜 이토록 그들의 진출을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메이지 시대부터 완성도 높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온 우리가 이제 겨우 시작한 그들의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노 부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AI니 빅데이터니 하는 것들로 포장했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의 기초교육 시스템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죠. 그때였습니다. 교육정보과의 나카무라 과장이 자료 하나를 띄웠습니다. 사카이 씨, 이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고, 특히 영어와 수학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과 큰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등교 거부 학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학습 의욕 조사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이미 도쿄 시내 중학생의 15%가 한국의 교육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과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저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수치는 정확했고 출처도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것과 같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서일까요? 책상으로 돌아와 아침에 미뤄뒀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충격적인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10년 내 교육 경쟁력 순위는 현재보다 최소 10계단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고서를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노 부장이 제 책상을 찾아왔습니다. 유키코 씨, 오늘 오후에 시부야 중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차 싶었습니다. 아침 회의의 충격으로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었죠. 서둘러 자료를 챙기며 시부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아침 회의에서 본 그래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본 교육의 위기라. 아니죠.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시부야 중학교 도서관에는 이미 20명가량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달 하는 정례 간담회지만 오늘따라 학부모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쿄 교육청 사카이 유키코입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본 보고서가 다시 떠올랐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현재 다각도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죄송하지만 다른 학부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제 아이는 한국의 스피킹맥스라는 앱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뒤로 성적이 30점이나 올랐어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AI가 대화를 하듯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순간 도서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 앱 쓰고 있어요. 저희 애는 콴다로 수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일본 교육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시대가 너무 변했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던 한국의 교육 앱들이 이미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단 말입니까? 혹시 들으셨나요? 시나가와 고교 마스다 군이 도쿄대 영어 경시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 조용하던 뒷자리에 한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마스다 군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 성적이 중위권이었는데 스피킹 맥스로 6개월 공부하고 우승했대요. 면접관들이 원어민급 발음이라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쿄대 영어 경시대회는 일본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앱으로 공부한 학생이 우승을 했다고요? 그래도 검증되지 않은 교육 방식을 사카이 씨, 한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제 아이는 작년부터 등교 거부를 시작했었어요. 학교가 재미없다고. 그런데 이 앱들로 공부하면서 달라졌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혹시 이런 앱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20명 중 1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75%.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도서관을 나서는데 한 학부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카이 씨, 우리가 한국의 것이라서 배척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정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일본의 교육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제 자존심이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앱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스피킹 맥스를 입력하자 수많은 리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점 4.8. 리뷰만 해도 수만 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피킹 맥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았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새벽이 되도록 앱을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AI 챗봇과의 실시간 대화, 개인별 학습 패턴 분석, 게임화된 학습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왜 없었을까요?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제안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일본 교육 혁신을 위한 한국 에듀테크 도입 방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카이 씨, 이게 무슨 소리죠? 오노 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제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호출을 받았네요. 부장님, 우리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잠깐만요. 오노 부장이 제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키코 씨, 당신이 그동안 가장 반대하던 한국 에듀테크를 이제 와서 도입하자고요? 게다가 이런 급진적인 제안을.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야. 안 됩니다. 오노 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런 제안은 교육부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제안서는 부서 전체에 공유된 후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사카이가 미쳤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자고? 교육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마치 제가 일본 교육을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오후에 찾아왔죠. 사카이 유키코 씨를 찾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교육부 감사과의 타나카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네. 최근 당신의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과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를 의심한다고요? 그것도 외국 기업과의 유착 의혹이라니.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우리 교육을 위해 3일 후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나카 과장이 떠난 후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밤새 작성한 제안서가 떠 있었죠. 그때 옆자리의 후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선배, 이거 보셨나요? 내민 태블릿에는 교육부 내부 게시판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 제안서에 대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우리의 교육 철학은 어떻게 되는 건가?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온 우리의 자부심을 팔아넘기자는 건가? 사카이 계장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노 부장이 남긴 공식 의견이었습니다. 사카이 유키코 계장의 최근 제안은 우리 교육부의 기본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자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는 걸까요? 책상 위에는 아침에 받은 청문회 소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소환장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분명 이건 필요한 변화예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발이 있을 거라 예상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청문회까지 3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어야만 했고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급한 가족 일로 이틀간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 미안했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날 밤 비행기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미리 연락해둔 강남구의 한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MOU를 맺은 학교라 방문이 가능했거든요. 사카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김민서 교감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구사하는 김 교감 선생님 덕분에 의사소통은 문제 없었죠. 저희 학교는 3년 전부터 AI 기반 교육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모두가 같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개인별 학습 속도에 맞춰 진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AI가 각 학생의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든요. 한 학생의 화면을 들여다보니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 AI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죠. 작년 대비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감 선생님이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학년 평균이 20% 이상 상승했고 특히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졌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AI가 게임처럼 학습 목표를 제시하니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환호성을 질렀죠. 와, 드디어 골드 레벨 달성했다. 주변 학생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이라니. 우리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민지라는 학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전 원래 수학이 제일 싫었어요. 근데 콴다로 공부하면서 재미있어졌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AI 선생님이 짜증내지 않고 계속 도와주거든요. 준호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피킹 맥스로 영어 공부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요. 이제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전혀 안 무서워요. 점심시간에는 학부모들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스마트 기기로 공부한다니 딴짓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AI가 아이의 모든 학습 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해 주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애는 사교육비가 많이 줄었어요. AI가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붙어 있으니까요. 학교 시간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지친 기색 없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이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 상세한 성적 데이터, 학부모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제 제안서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국적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은 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샘 비행 때문에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노트북 가방 안에는 서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죠. 사카이 유키코 계장, 외국 교육 시스템 무분별 도입건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10명의 심사위원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봐주십시오. 스크린에는 서울 중학교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성적 향상 그래프, 학부모들의 인터뷰, 실제 수업 장면이 차례로 등장했죠. 이게 다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모든 데이터는 공식 문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모교인 세이케이 중학교에서 3개월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제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나 봅니다. 사카이 씨,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오노 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일주일 후 극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습니다. 제 모교인 세이케이 중학교 2학년 3반 30명의 학생들이 첫 시험 대상이 되었죠. 정말 이걸로 공부한다고요? 게임 같은데. 첫날 학생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블릿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포기하고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한다니.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주 차부터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야, 나 어제 영어 레벨 3 깼다. 진짜? 나도 수학 퀘스트 다 깼는데.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간고사 결과 시범 학급의 평균 점수가 다른 반보다 15점 이상 높았던 거죠. 특히 영어 회화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사카이 선생님 신기해요. 애들이 쉬는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부가 의무가 아닌 재미있는 도전이 된 거죠. 2개월 차에는 다른 반 학생들의 항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저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왜 3반만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한다고 하네요. 학원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반도 빨리 도입해 주세요. 마지막 3개월 차 최종 성과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죠. 세이케이 중학교 2학년 3반의 학업 성취도가 전체적으로 3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40% 이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발표장이 술렁였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학습 시간은 오히려 줄었지만 효율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영어로 대화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게임 클리어하는 것 같아서 재미있어요.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어요. 발표가 끝나고 오노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사카이 씨, 제가 잘못 봤네요. 당신의 도전이 우리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일찍 교육부 장관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죠. 사카이 씨 앉으세요. 다나카 장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장관은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쿄 전역의 중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카이 씨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불어 한일 교육 협력 프로젝트도 시작하려 합니다. 양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수장도 사카이 씨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도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달 후 도쿄 국제 포럼에서 한일 교육 협력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주요 에듀테크 기업들과 일본의 전통 있는 교육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보완해야 합니다. 제 발표에 양국 관계자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객석에는 오노 부장도 있었죠. 이제는 제 든든한 지원자가 된 오노 부장의 눈가에도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도쿄 시내 모든 중학교에 AI 기반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1년 후에는 전국 확대가 결정되었죠. 사카이 선생님, 저희 학교도 정말 달라졌어요. 세이케이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공부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AI 선생님이 제가 틀린 부분을 차근차근 알려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1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본 그 반짝이는 눈빛이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눈에서도 보이는군요. 교무실에 들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걱정했어요.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AI는 우리의 동반자예요. 학생 개개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새로운 성과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학력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 부분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죠. OECD 교육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유키코 씨,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어느 날 오노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네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립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태블릿을 들고 교정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이라고. 그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혁신이라는 것을. 전통과 혁신의 조화.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온 교육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 하나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일본 도쿄 교육청의 사카이 유키코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 번 가슴이 뭉클했어요. IMF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께서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때는 일본을 동경하고 배우기 바빴다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니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특히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던 유키코 씨가 한국의 에듀테크를 직접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야근하시는 아버님들,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어머님들, 아직 퇴근 못하신 삼촌들과 이모들. 이 사연을 보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교실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기술이 빛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미소가 번졌기를 바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